천무진 봉인된 천재 37편. 파문. 복도를 걷는 천무진의 발걸음은 느렸다. 연무장에서 터져나왔던 함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고요함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벽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는데 방금 끝난 대결의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그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근육은 뻐근했고 뼈마디는 욱신거렸으며 단전의 기운마저 바닥나서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천무진은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금빛 실처럼 흘러내렸고 오후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천무진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10년 전 침상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였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무진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게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폐물로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웃었고 조롱했으며 자신조차도 때로는 의심했었다. 정말 특별한 걸까?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검을 들었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검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다. 자신이 폐물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천무진의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참으려고 애썼다. 10년 동안 익힌 대로 표정을 지우려 했고 감정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며 턱 끝에서 떨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할아버지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이 메이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손바닥에 옥패 문양이 따뜻하게 빛났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대답하시는 것처럼. 잘했다. 무진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무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행히 복도에는 자신밖에 없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내려 얼굴을 닦았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표정은 다시 담담하게 가라앉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다시 또렷해져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지. 그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고 눈빛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무장 입구로 나오자 사람들이 보였다.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천무진을 발견하자 대화가 뚝 멈췄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지나가려 했다. 천무진 사형.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젊은 제자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제자였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붉어지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예전에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제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천무진은 당황했다. 이런 상황이 낯설기만 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화영랑 사형을 그렇게 이기시다니. 제자의 목소리에는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천무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무진이 지나가려 하자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천무진 사형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천무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얼굴들이었고 지나갈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모두가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이게 인정받는다는 건가? 천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담담하게 유지하며 고개를 공손하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며 박수를 쳤고 천무진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마당을 건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지나가는 제자들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을 연신 건넸다. 천무진은 일일이 답례하며 걸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이야.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웃는 것이 조롱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투명인간처럼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진아.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자 설화연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화연아. 천무진이 자연스럽게 부르자 설화연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축하해.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설화연이 망설임 없이 천무진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이 은은하게 빛나며 따뜻함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약속 지켰네. 화영랑 이기고 내 이름 불러줬잖아. 설화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10년 만이야. 내가 다시 화연아라고 불러준 게. 천무진도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어제 시합 후 정원에서 약속을 지킨 그 순간을, 설화연의 환한 웃음을, 그리고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던 따뜻함을. 화연아. 천무진이 다시 한 번 불렀다. 응? 고마워. 믿어줘서. 설화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설화연은 천무진의 손을 잡고 정원 안쪽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니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옆에 돌로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주위가 고요해졌다. 무진아, 솔직히 정말 놀랐어. 설화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강해졌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천무진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옥패,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마치 살아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폐사원에서 뭔가 찾았다고 했잖아. 그게 정말? 설화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고서와 옥패. 그리고 천무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천생경맥 폐쇄자라는 걸 알게 됐어. 설화연의 눈이 커졌다. 천생경맥 폐쇄자? 그게 정말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귀한 체질이래. 경맥이 막힌 게 아니라 봉인되어 있었던 거야. 그게 풀리면서 천무진이 손을 천천히 펴 보였다. 푸른 기운이 희미하게 흘렀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됐어. 설화연은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천무진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무진아, 그럼 앞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럼. 설화연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내일 우리 붙게 될 것 같아.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응? 준결승, 대진표. 아마 우리 둘이 맞붙을 거야. 설화연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화연과 대결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에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무진아. 설화연이 천무진의 손을 꼭 쥐었다. 만약 정말 우리가 붙게 되면 전력을 다해줘. 화연아. 진심이야. 나한테 봐주거나 그러지 마. 나도 전력을 다할 테니까. 설화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천무진이 말하려 하자 설화연이 고개를 저었다. 알아. 내가 날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녀가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둘 다 무인이잖아. 무대 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게 최선이야. 천무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어. 화연아, 고마워. 설화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사실 기대돼. 설화연이 천무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진아, 있잖아. 나도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 응. 난 태어건법 외에 다른 건법도 배웠어. 어머니께서 화산파 출신이셨거든. 어릴 때 외가에서 배운 화류건법. 내일은 그걸로 싸울 거야.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응.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도 전력을 다해줘. 설화연이 천무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진아, 있잖아. 나도 비밀이 하나 있어. 비밀? 응. 난 태어건법 외에 다른 건법도 배웠어. 어머니께서 화산파 출신이셨거든. 어릴 때 외가에서 배운 화류건법. 내일은 그걸로 싸울 거야.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응.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도 전력을 다해줘.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연못에서는 물소리가 졸졸 흘렀고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이 반짝였다. 평화로운 오후였고 둘만의 시간이었다. 손가락에 천연환이 빛났다. 따뜻하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듯.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본관에서는 장로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문주 천무극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장로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의 얼굴은 진지하기 그지없었는데 오늘 연무장에서 목격한 광경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천무진의 실력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한 장로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화영랑을 압도했습니다. 이류 정점인 화영랑을 말입니다. 저 푸른 기운은 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장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인 내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검에서 빛이 났고 공기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천무극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 놀라움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문주님, 의원 출신 장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천생경맥 폐쇄자가 아닐까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천생경맥 폐쇄자?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체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고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경맥이 막힌 게 아니라 봉인되어 있고 그것이 풀리면 장로들이 수군거렸지만 천무극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10년 전 천무진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전해준 편지를 떠올렸다. 무극,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오. 무진이를 부탁하오. 그 아이는 특별하오. 천생경맥 폐쇄자 만년에 한 번 나올 체질이오. 지금은 봉인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풀릴 것이오. 그때까지 그 아이를 지켜주시오. 아무도 모르게. 천무극은 그 편지를 금기서고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문주님,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천무극이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내일 준결승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천무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로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의실 한쪽에서 천무혁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천무진 천생경맥 폐쇄자라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흥미롭군. 밤이 깊어갔다. 천무진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라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고요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화영랑을 이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설화연과 더 가까워졌다. 10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일은 화연아와 붙게 될지도 몰라. 복잡한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설화연을 이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설화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전력을 다해줘. 나한테 봐주거나 그러지 마. 천무진은 검을 꺼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검이었는데 달빛에 반짝이며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할아버지,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따뜻하게 빛났다. 마치 내 마음을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다. 연무장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준결승 대진표가 발표되는 날이었기에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심판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심판이 나와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다. 준결승 대진표를 발표하겠다. 관중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첫 번째 경기. 심판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천무진 대 설화연. 관중이 술렁였다. 천무진과 설화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설화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봐, 내가 말했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무진도 작게 미소 지었다. 두 번째 경기. 심판이 계속 말했다. 천무역 대 진광검. 관중이 다시 술렁였다. 천무역은 정실 아들이었고 이류 후반의 실력자였으며 진광검은 선배 제자 중 최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준결승은 내일 오전에 시작한다. 모두 준비하라. 심판의 목소리가 연무장에 울려 퍼졌다. 제자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천무진과 설화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가 서로 마주섰다. 내일이네. 설화연이 먼저 말했다. 응, 긴장돼? 조금. 천무진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설화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나도. 사실 많이 긴장돼. 설화연이 손을 내밀었다. 천무진이 그 손을 잡자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이 동시에 빛났다. 따뜻한 빛이었는데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무진아, 약속해줘. 뭘? 내일 후회 없이 싸우자. 서로 전력을 다하고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 거야.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좋아. 설화연이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럼 내일 봐. 무대 위에서. 응, 내일 봐. 설화연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무진아. 응? 이겨. 꼭. 설화연이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서. 천무진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다. 설화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이다. 천무진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화연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냥 최선을 다할게. 그러니까 너도. 설화연이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어깨는 펴져 있었다. 천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설화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화연아 고마워. 밤이 다시 깊어갔다. 천무진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다. 달은 밝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설화연과 붙게 된다. 어떻게 될까? 자신이 이길 수 있을까? 설화연은 강했고 이류 후반의 실력자였다. 자신도 최근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전력을 다하겠어. 화연아가 원하는 대로. 천무진이 손바닥을 펴보았다. 옥패,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옆에 천연한 문신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개의 빛이 서로를 비추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내일 후회 없이 싸우자. 천무진이 결심을 다지며 창문을 조용히 닫았다. 같은 시각, 천무역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방 안에서 천무역은 혼자 서 있었다. 검을 들고 있었지만 검집에서 빼지 않았다. 그저 검을 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공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얀 빛이었다. 정상적인 태어문의 내공. 하지만 점점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차갑고 사악한 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천무역의 눈이 번뜩 떠졌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검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검은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가 천천히 거두어졌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혈마신법 3단계까지 완성됐어. 천무역이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내일이면 결승전.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천무진, 내가 아무리 천생경맥 폐쇄자라 해도 혈마신법 앞에서는 그가 주먹을 쥐었다. 검은 기운이 순간 폭발적으로 솟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이길 수 없어.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8편 검과 검 사이. 아침 해가 떠올랐다. 연무장 위로 햇살이 쏟아지며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물들였다. 오늘은 유독 관람석이 가득 차 보였다. 준결승 첫 경기가 곧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이 경기를 숨죽이며 기다려왔다. 두 사람의 등장을. 천무진 대 설화연. 폐물에서 기적을 일으킨 서자와 문파의 꽃이라 불리는 여제자의 대결이었다. 10년 동안 함께 자란 두 사람이 검을 맞대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던 천무진은 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호흡은 고요했다. 단전의 기운이 천천히 돌며 몸속을 순환했고 손바닥의 옥패 문양은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연아.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최선을 다하겠어. 내가 원한 대로.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전력을 다하기로 약속했지만 화영랑처럼 압도적으로 이길 수는 없었다. 설화연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존중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되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천무진 사형님.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되셨습니까? 천무진이 천천히 눈을 뜨며 일어섰다. 검을 들고 문을 열자 심판이 서 있었고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내의 손짓을 했다. 복도를 걸으니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다. 관중들은 곧 무대에 설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다. 연무장 입구에 섰을 때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무진, 천무진 사형, 폐물의 기적. 사람들이 소리쳤고 박수가 천둥처럼 쏟아졌다. 천무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며 관람석을 둘러봤다. 제자들이 열광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장로들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가장 높은 상석에는 문주 천무극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천무극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천무진은 느낄 수 있었다. 격려일까? 걱정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천무진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자 천무극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교감 속에서 천무진은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1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반대편 입구를 바라봤다. 설화연이 나타날 곳이었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검을 파지한 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잠시 후 입구에서 기척이 느껴지며 설화연이 걸어 나왔다. 흰색 도복을 입은 그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빛나는 듯했다. 긴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가느다란 검을 들고 있었다. 화류검이라 불리는 검으로 설화연의 검법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검이었다. 환호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설화연, 화연, 사제, 문파의 꽃. 설화연은 천무진과 달리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더욱 크게 환호했고 그녀는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을, 어깨에 실린 무게를. 두 사람이 연무장 중앙에서 마주섰다. 설화연이 먼저 예를 갖추며 입을 열었다. 잘 부탁해, 무진아. 잘 부탁해, 화연아.
천무진도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설화연의 눈빛은 맑았고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천무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검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심판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오며 크게 외쳤다. 준결승 첫 경기. 천무진 대 설화연. 그의 목소리가 연무장을 가득 채웠다. 관람석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준비. 두 사람이 검을 거양하며 자세를 취했다. 천무진은 태어검법의 기본 자세를, 설화연은 독특한 자세를 취했다. 어제 말했던 화류검법의 시작 자세였다. 두 검이 공중에서 마주 보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판이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손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손이 내려왔다. 시작. 순간 설화연이 먼저 움직였다. 발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우아하게 전진했다. 화류검이 허공을 가르며 천무진을 향해 날아들었는데 검끝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세 방향에서 동시에 찌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화류 삼절검. 천무진은 한 발짝 물러서며 검을 휘둘렀다. 창. 금소금이 울리며 두 검이 부딪혔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바닥에 깔린 먼지가 소용돌이치듯 흩날렸고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첫 교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만만치 않았다. 어제 말로만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부드럽지만 치명적이야. 설화연이 착지하자마자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정교했다. 검이 연속으로 휘둘리며 천무진의 상단, 중단, 하단을 동시에 노렸다. 화류검법, 특유의 유연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검이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틈을 파고들었고 막아내려 할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들어왔다. 천무진은 방어에 집중했다. 검을 세워 막아내고 옆으로 비켜서며 반격했다. 태어검법의 기본 초식들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 청미진기를 약하게 서려 있어 검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흘렀다. 아직은 기본만. 화연아를 존중하되 다치게 할 수는 없어. 창, 창창. 연속으로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두 사람의 검은 점점 빨라졌다. 검과 검이 만날 때마다 충격파가 퍼져나가며 공기가 진동했다. 빠르다. 저게 화류검법이구나. 천무진도 잘 막아내고 있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상대의 검에만, 그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설화연이 한 걸음 물러서며 호흡을 고른 후 다시 전진했다. 이번에는 검을 크게 휘두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었다. 화류낙검이었다. 검에서 하얀 빛이 흘렀고 그 빛 속에는 그녀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천무진이 검을 가로막았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해지며 천무진의 팔이 저렸다. 설화연의 내공이 예상보다 강했고 그 힘이 검을 타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천무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려 검에 실으며 밀어냈다. 청위진기가 조금 더 강하게 흘러나오며 푸른 빛이 번쩍였다. 설화연이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발을 디뎠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서고 나서야 멈췄는데 숨이 가빠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강해, 정말 강해졌어. 무진아. 설화연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무진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설화연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무인이었고 그 실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화연아, 정말 대단해. 화류검법이 이렇게 강할 줄은.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도복을 흔들었고 햇빛이 검날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였다.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설화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진아, 이제부터 진짜야. 알고 있어. 천무진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설화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검을 거양했다. 그녀의 몸에서 하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공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보복이 바람 없이 흔들렸고 검에서도 빛이 흘러나왔다. 천무진도 단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옥패의 힘을 완전히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옥패,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청미진기가 경맥을 타고 흘러 검으로 전해졌다. 검신이 푸른 빛으로 물들며 미세하게 진동했다. 오기조원은 사용하자. 화연아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 하지만 공격은 억제해야 해. 천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세상이 조금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기조원이 발동한 것이다. 설화연의 호흡이 보였고 근육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으며 검이 움직이기 직전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설화연이 전진하며 검을 휘둘렀고 천무진도 검을 휘둘러 맞섰다. 이번에는 더 빨랐고 더 강했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다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대리석에 금이 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창, 창창창. 연속으로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푸른빛과 하얀 빛이 교차하며 눈부신 광경을 만들어냈다. 관중들이 또 한 번 탄성을 질렀다. 대단해. 저게 이류의 경지구나. 두 사람 다 엄청나. 설화연의 검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천무진을 감쌌다. 화류포월검이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고 검의 궤적이 겹치며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천무진은 오기조원으로 그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검이 어디로 올지, 어느 각도에서 들어올지가 보였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검을 움직이며 하나하나 막아냈다. 하지만 반격은 하지 않았다. 그저 방어에만 집중했다. 이 정도로 충분해. 화연아를 존중하면서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설화연은 천무진이 자신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보며 속으로 놀랐다. 무진아, 내 움직임을 다 읽고 있어. 대단해, 정말 대단해.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천무진이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격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저 막아내기만 한다는 것을. 무진아, 날 배려하고 있구나. 설화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다. 바보, 나한테 전력을 다하라고 했잖아. 설화연이 한 발짝 물러서며 검을 거양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초식이었다. 화류기원검. 모든 기운을 한 점에 모아 폭발시키는 초식으로. 그녀가 습득한 검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천무진도 이를 느꼈다. 설화연이 마지막 초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화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밖에는. 천무진도 검을 들어 올렸다. 태어검법의 5초씩 허공참이었다. 하지만 청위진기를 최대로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적당한 수준으로만 끌어올렸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바람이 멈췄고 연무장이 고요해졌다. 관중들도 숨을 죽였고 심판조차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천무진과 설화연의 손가락에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천연한 문신이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강해지며 푸른빛과 붉은빛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천무진의 것은 푸른빛이었고 설화연의 것은 붉은빛이었다. 두 빛이 공중에서 만나며 하나로 합쳐졌다. 순간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천무진은 설화연의 마음을 느꼈다.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설화연도 천무진의 마음을 느꼈다. 자신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하지만 동시에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을.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마음을. 무진아, 역시 그랬구나. 넌 날 위해 힘을 아끼고 있었어. 설화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내가 끝낼게.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설화연이 먼저 검을 휘두르며 전진했다. 하얀 빛이 폭발하며
화류기원 검이 펼쳐졌다. 검이 회오리처럼 돌며 천무진을 향해 날아들었고 그 빛이 연무장을 가득 채웠다. 천무진도 검을 휘둘렀다. 청위진기가 흘러나오며 허공참이 발동했다. 푸른 빛이 검에서 뿜어져 나왔고 공기가 갈라지며 검광이 설화연을 향해 날아갔다. 두 검이 공중에서 만나려는 순간이었다. 설화연이 갑자기 검을 걷었다. 기권. 그녀의 목소리가 연무장에 울렸다. 저는 기권합니다. 관중이 술렁였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설화연을 바라봤고 천무진도 검을 멈추며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푸른 빛이 검에서 사라지며 천무진의 표정이 드러났는데 그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화연아? 설화연이 검을 내리며 천무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무진아, 축하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겼어. 심판이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승자, 천무진. 관중이 폭발했다. 환호성과 박수가 천둥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쳤다. 하지만 천무진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설화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괜찮아. 설화연이 천무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다. 마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처럼. 내가 더 멀리 가야 해. 난 여기까지야. 하지만 넌 아니야. 화연아, 울지 마. 설화연이 웃으며 천무진의 눈가를 닦아줬다. 천무진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리고 알았어. 내가 날 위해 망설이고 있다는 거. 그게 더 고마워. 그러니까 넌 계속 가. 끝까지. 설화연이 천무진을 꼭 안았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햇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손가락에 천연화는 푸른빛과 붉은빛이 하나로 합쳐지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축복하듯. 한참 후 두 사람이 천천히 떨어졌다. 설화연이 마지막으로 한 번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연무장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어깨는 펴져 있었으며 후회는 조금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홀가분한 것처럼 보였다. 천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관중들이 계속 환호했고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천무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설화연의 마지막 말만이 가슴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화연아, 고마워. 꼭 끝까지 갈게.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무진이 천천히 연무장을 떠났다.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고 제자들이 길을 비켜줬다. 그 사이를 걸어가는 천무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상석에서 천무극이 일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천무역도 관람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흥미로운 선택이었군, 설화연. 하지만 천무진 다음은 나야. 그때는 내 진짜 실력을 보게 되겠지. 대기실로 돌아온 천무진은 벽에 기대어 섰다. 온몸에 힘이 풀렸고 다리가 떨렸다. 전력을 다해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친 것은 처음이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훨씬 더 컸다. 설화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으며 기권을 외치던 그 모습이. 그 눈빛이. 천무진은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화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문이 열렸다. 설화연이 들어왔다. 이미 도복을 갈아입었고 머리도 풀어내렸다. 평소의 모습이었다. 무진아, 화연아. 천무진이 일어서려 하자 설화연이 손을 저었다. 앉아있어. 피곤하지? 너도. 난 괜찮아. 설화연이 천무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미안해.
천무진이 먼저 말했다. 왜? 내가 기권했잖아. 그리고 전력을 다하지 못했어. 알아. 설화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천연환을 통해 다 느꼈어. 내가 날 배려하고 있다는 거.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설화연이 천무진의 손을 잡았다. 그게 더 좋았어. 내가 날 존중해준다는 게 느껴졌으니까. 최선을 다하되 날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 같았다. 무진아, 알았어. 우리가 싸우는 동안 내 마음이 전부 느껴졌어. 내 마음? 응. 날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지만 존중하고 싶다는 마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끝낸 거야. 설화연이 천무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넌 더 멀리 가야 해. 결승까지.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날 위해서 멈추지 마. 다음 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해. 약속이야. 천무진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다. 고마워. 화연아. 천만에. 설화연이 천천히 일어서며 천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다음 경기도 이겨. 꼭. 그게 내 소원이야. 약속할게. 설화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다. 고개를 돌려 천무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무진아, 난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며 땅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천무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에 천연한 문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빛이 점점 옅어지며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따뜻함은 남아 있었다. 화연아, 꼭 이길게. 끝까지. 다음에는 전력을 다해서. 자정이 지났다. 문파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곳. 천무역은 홀로 서 있었고 달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검을 천천히 뽑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공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하얀 빛이 검을 감쌌지만 곧 그 빛 속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섬뜩하고 차가운 기운. 천무역의 눈빛이 순간 변하며 검을 휘둘렀다. 휙. 검광이 허공을 갈랐다. 검은 궤적이 공중에 그려지더니 앞에 나무를 향해 날아갔다. 쓱.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매끄럽게 나무가 갈라졌다. 나무가 천천히 기울더니 쿵 하고 쓰러졌다. 그것을 본 천무역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완벽해. 검은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사라졌다. 이미 통제가 자유자재였다. 혈마신법 4단계. 대성. 그는 검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일 결승전. 천무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무진아, 내가 설화연을 이기든 말든 상관없어. 그가 주먹을 쥐었다. 검은 기운이 다시 손에서 피어올랐다. 결승에서 만나면 내 진짜 힘을 똑똑히 보여주마. 내 어머니를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날 엄마 없는 놈으로 만든 건 사실이니까.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10년 동안 폐물로 살았던 너에게. 검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진짜 절망이 뭔지 알려줄 거야. 천무역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쓰러진 나무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달빛 아래 단면이 섬뜩할 정도로 매끄러웠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39편. 검은 진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연무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준결승까지의 경기들도 열띤 관심을 받았지만 결승전은 그와는 차원이 달랐다. 태어문의 모든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평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은퇴한 노장모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관람석 구석구석에서는 흥분한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드디어 결승이구나. 천무진과 천무역 서자와 정실 아들의 대결이라니. 누가 이길 것 같아? 글쎄, 천무진이 화영랑을 이긴 건 충격적이었지만 천무역 공자님도 만만치 않아. 진광검을 가볍게 이기셨잖아. 가장 높은 상석에는 문주 천무극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두 손은 팔걸이를 꽉 쥔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옆으로 장로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연무장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무예 경연이 아니었다. 문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관람석 한쪽에서 설화연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연무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자신과 대결했던 천무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왔던 푸른 빛, 그리고 천연환을 통해 느꼈던 그의 따뜻한 마음. 설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천연환 문신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진아, 꼭 이겨. 약속했잖아. 끝까지 가겠다고. 그녀의 옆에서는 소봉이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다. 땀이 손바닥에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빠져 있었다. 설화연이 그런 소봉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무진아는 강해. 분명히 이길 거야. 하지만 천무역 공자님도 엄청 강하시잖아요. 진광검 사형을 압도하셨다던데. 소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믿어. 무진아를 믿어줘. 설화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도 약간의 불안함이 감돌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천무진은 혼자 앉아 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은 고요했고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다. 청의진기가 단전에서 천천히 돌며 온몸의 경맥을 순환하고 있었고 손바닥의 옥패 문양은 미세하게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화연아가 말했어. 다음에는 전력을 다하라고. 천무진이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겠어. 형님은 설화연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도 괜찮아.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영란과 대결할 때는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고 설화연과 대결할 때는 배려와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천무역은 형이었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자신을 냉대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천무진은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천무진 사형님, 문 밖에서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되셨습니까? 천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검을 들고 일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고 청의진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비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자 멀리서 함성이 들려왔다. 관중들의 열기가 복도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천무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들렸다. 연무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무진 사형, 폐물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소리쳤고 박수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천무진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며 관람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열광하는 제자들, 긴장한 장로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아버지, 천무극의 모습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천무극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흐는 것을 천무진은 느낄 수 있었다. 격려일까? 걱정일까? 아니면 기대일까? 알 수 없었지만 천무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천무극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진이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자 반대편 입구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천무역 공자님, 정실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천무역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푸른색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검을 차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관람석에 손을 흔들었고 사람들은 더욱 크게 환호했다. 두 사람이 연무장 중앙에서 마주섰다. 거리는 정확히 10 보였다. 햇빛이 두 사람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천무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진아,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형님. 천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영랑을 이기고 설화영까지 이겼지. 10년 동안 폐물로 살았던 내가 말이야. 천무혁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솔직히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강해진 거야?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무혁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뭐, 상관없어. 오늘 직접 느껴보면 되니까. 천무혁이 검을 천천히 뽑으며 말했다. 내 진짜 실력을 말이야. 그리고 내 실력도. 형님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으신가 보군요. 천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천무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다. 뭘 숨기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너도 그럴 거지? 당연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예를 갖추며 검을 거양했다. 천무진은 할아버지가 남긴 검을 들었고 천무혁은 문파에서 하사받은 명검을 들었다. 두 검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심판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오며 크게 외쳤다. 데뷔무 결승전. 천무진 대 천무혁. 그의 목소리가 연무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관람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조차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준비. 심판의 손이 높이 올라갔다. 두 사람이 자세를 낮추며 검을 거양했다. 천무진은 태어검법의 기본 자세를, 천무혁도 같은 태어검법의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천무혁의 자세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판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머물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손이 내려왔다. 시작. 순간 천무혁이 먼저 움직였다. 발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빠르게 전진했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천무진의 상단을 노렸는데 그 움직임은 깔끔하고 정확했다. 태어검법 2초씩 청룡 출수였다. 물속에서 청룡이 솟구치듯 아래에서 위로 치켜올리는 초식으로 강렬하고 직선적인 공격이었다. 천무진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검을 휘둘렀다. 태어검법 1초씩 백학전익으로 막아냈다. 흰 학이 날개를 펼치듯 검을 휘두르며 청위진기가 검신을 따라 희미하게 흘렀다. 창, 금소금이 울리며 두 검이 부딪혔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바닥에 먼지가 흩날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역시 강하다. 천무진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무혁의 검은 무거웠고 그 안에 담긴 내공도 만만치 않았다. 이류 후반, 거의 정점에 가까운 실력이었다. 천무혁도 천무진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꽤 단단하네. 역시 소문이 과장은 아니었어.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무진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볼까? 천무혁이 미소 지으며 다시 전진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강했다. 검이 연속으로 휘둘리며 천무진을 압박했다. 태어검법 3초씩 유성추월. 별이 달을 쫓듯 빠르게 검끝이 전진하며 이어서 4초씩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5초씩 울룡제천까지. 구름 속 용처럼 검을 크게 휘둘러 원을 그렸다. 초식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천무진은 검을 세워 막아내며 방어에 집중했다. 창창창. 연속으로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다. 빠르다. 두 사람 다 이류의 고수구나. 역시 문파의 정예들이야. 천무진은 한 걸음씩 뒤로 밀리면서도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받아냈다. 천무혁의 검법은 정교했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천무진은 오기조원을 아직 발동하지 않았다. 일단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다. 이 정도면 이류 후반 정점. 나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 수준이야. 천무진이 판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때였다. 천무혁이 갑자기 한 걸음 물러서며 검을 거양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다. 무진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무슨 뜻입니까? 보면
알게 될 거야. 천무역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내공의 빛이었는데 점점 강해지며 도복을 흔들었다. 관중들이 다시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천무진만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저건 천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오기조원이 자동으로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기운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다. 오기조원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천무진은 단전에 집중하며 경맥을 열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천무역의 몸을 감싼 하얀 빛 너머로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검은 아우라. 사악하고 차가운 느낌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천무진은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관중들은 천무역의 하얀 내공만 보고 있었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였다.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오기조원 때문에? 천무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검은 기운은 무엇인가? 정통 무공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사파의 무공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사악하고 더 위험한 느낌이었다. 혹시 마공? 천무진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스쳤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마공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고서에서 읽은 것도 애매한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이 불길한 느낌, 이 사악한 기운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천무역이 다시 전진했다.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검이 섬광처럼 날아들었고 천무진은 급히 검을 들어 막았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해지며 천무진이 크게 뒤로 밀려났다. 발이 바닥을 긁으며 3걸음, 4걸음, 5걸음을 후퇴했다. 팔이 저리고 손바닥이 얼얼했다. 뭐야? 이 힘은? 천무진이 경악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훨씬 강했다. 이류 후반을 넘어서, 이류 정점을 넘어서 거의 인류 초중반에 가까운 힘이었다. 관중들이 술렁였다. 천무역 공자님이 강해지셨다. 저게 진짜 실력이었구나. 역시 정실의 아들은 다르다. 하지만 천무진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오기조원이 보여주고 있었다. 천무역의 몸을 감싼 검은 기운이 더욱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기운이 내공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었다. 마치 금단의 약을 먹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힘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저게 저 검은 기운의 힘인가? 천무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천무역이 다시 공격했다. 검이 연속으로 휘둘리며 천무진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방화기가 벅찼다. 검이 닿을 때마다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검을 휘둘러 막아내면서도 점점 밀리고 있었다. 창창창창 연속으로 검이 부딪혔고 마침내 천무역의 검끝이 천무진의 어깨를 스쳤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도복이 찢어졌고 피가 배어나왔다. 얕은 상처였지만 아팠다. 무진아, 이대로는 질 것 같은데? 천무역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더 힘을 내봐.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무역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어깨의 상처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저 검은 기운의 정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말해야 하나? 형님이 이상한 기운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보여. 나만 보여. 오기조원으로만 보이는 거야.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야. 천무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일단 이겨야 해. 그리고 나중에 조사하자. 증거를 찾아야 해. 천무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청위진기를 단전에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옥패, 문영이 손바닥에서 강하게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약지의 천무안도 진동하기 시작했다. 심장 근처의 천목이 뜨겁게 고동쳤다. 청위진기가 경맥을 타고 흘러 검으로 전해졌다. 검신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미세하게 진동했다. 공기가 검 주위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관중들이 다시 탄성을 질렀다.
저 푸른 빛. 청의진기다. 천무진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구나. 대단해. 천무진이 검을 거양하며 전진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공격했다. 태어검법 6초씩. 천파검이었다. 검에서 푸른 빛이 솟구치며 파도처럼 밀려갔다. 청의진기가 검을 따라 흘러나가며 공기를 갈랐고 그 기세가 압도적이었다. 천무역이 검을 세워 막았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해지며 천무역도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는 땅에 발을 디디며 버텼고 곧바로 반격했다. 두 사람의 검이 빠르게 교차했다. 푸른 빛과 하얀 빛이 부딪히며 섬광을 만들어냈다. 아니, 천무진의 눈에는 푸른 빛과 검은 빛이 부딪히는 것으로 보였다. 천무역의 하얀 내공 속에 숨겨진 검은 마기가 더욱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창창창창 연속으로 검이 부딪혔다. 두 사람 모두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검과 검이 만날 때마다 충격파가 퍼져나가며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대리석에 금이 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대단해. 이게 진짜 고수들의 대결이구나. 누가 이길까? 관중들이 열광했다. 하지만 천무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천무역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검은 기운이 계속 솟아오르며 그의 힘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대로는 질 수도 있었다. 오기조원을 완전히 발동해야겠어. 천무진이 결심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기운의 흐름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기운이, 사람들의 호흡이, 바람의 흐름이, 검의 궤적이 모두 보였다. 천무역의 움직임이 보였다. 어느 쪽으로 검을 휘두를지, 어느 각도로 공격할지, 어디를 노릴지가 모두 보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보였다. 검은 마기의 흐름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가 약한지가 모두 보였다. 저기 저 부분, 천무진이 약점을 포착했다. 천무역의 가슴 중앙, 단전 근처에서 검은 마기가 가장 강하게 응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곳이기도 했다. 마기가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그 중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쌓아올린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처럼. 저곳을 노리면 일격에 끝낼 수 있어. 천무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검을 거양했다. 모든 내공을 한 점에 모으기 시작했다. 청의진기, 천무안의 힘, 천무옥의 고동, 그리고 초이각성까지 모든 것을 검에 쏟아부었다. 검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점점 밝아지며 마치 작은 태양처럼 빛났다. 공기가 검 주위로 소용돌이치며 폭풍을 일으켰다. 천무역도 이를 느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설마 너... 형님, 끝냅니다. 천무진이 외치며 전진했다. 검을 크게 휘두르며 모든 내공을 해방했다. 태어검법 최종 초식 허공참이었다. 푸른 검광이 폭발하며 천무역을 향해 날아갔다. 그 빛이 연무장 전체를 밝게 비췄다. 천무역도 검을 휘둘러 맞섰다. 하얀 빛이, 아니, 천무진의 눈에는 검은 마기가 폭발하며 반격했다. 두 기운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관람석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장로들이 급히 방음막을 쳤다. 연무장의 바닥이 크게 갈라지며 돌조각이 튀어올랐다. 그 중심에서 빛이 폭발했다. 푸른 빛과 검은 빛이 뒤엉켜 회오리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천무진의 청의진기가 천무역의 몸을 감쌌다. 푸른 빛이 그를 둘러싸며 마치 스캔하듯 흘러갔다. 오기조원의 힘이 발동한 것이다.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힘. 그리고 검은 아우라가 드러났다. 모두에게 천무역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지금까지 오직 천무진만 볼 수 있었던 그 사악한 마기가 갑자기 모두의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저건 검은 기운, 마기야. 관람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속삭이더니
곧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천무역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천무역 공자님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저게 마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장로들도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다. 천무역의 몸을 감싼 검은 아우라. 사악하고 차가운 마귀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 저건 분명 마귀다. 12마공 중 하나가 아닌가. 공자님이 마교와 상석에 앉아있던 문주 천무극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무역. 내가. 대체. 천무역 자신도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둘러싼 검은 기운이 모두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갑자기 드러나 버렸다. 그는 급히 기운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두가 봤다. 모두가 알았다. 이게 어떻게? 천무역이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천무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을 다시 휘둘러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청위진기가 폭발하며 천무역의 가슴을 강타했다. 쾅! 천무역이 크게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검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멀리 굴러갔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마귀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연무장이 고요해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가 쓰러진 천무역과 그의 몸에서 사라져가는 검은 기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심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승자, 천무진. 하지만 환호는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문파의 정실 아들이 차기 문주 후보가 마공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천무진은 천천히 검을 돋우며 쓰러진 천무역을 바라봤다. 가슴이 복잡했다. 형을 이겼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다. 저 검은 기운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은 왜 그런 힘을 익힌 것인가? 의원들이 급히 달려와 천무역을 들것에 씌웠다. 그의 몸에서는 이미 검은 기운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관람석에서 설화연이 천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소봉은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충격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문주 천무극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석에서 내려왔다. 그는 천무진 앞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고했다. 무진아.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저 기운을 드러낸 것이냐? 천무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기조원의 힘입니다. 숨겨진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천무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천생경맥 폐쇄자의 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일단 쉬거라. 곧 이야기할 것이 많을. 천무진 봉인된 천재. 40편. 취봉진의 밤마교. 해가 떠올랐다. 결승전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어무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천무역 공자님이 정말 마공을 직접 봤어. 저 검은 기운 믿을 수가 없어. 차기 문주 후보가. 천무진은 연무장을 지나갔다. 어제 결승전이 벌어졌던 그곳은 아직도 복구 중이었다. 바닥의 균열, 흩어진 돌조각들, 공기 속에 남아있는 내공의 잔향들이 어제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형님. 천무진의 가슴이 무거웠다. 10년 동안 자신을 냉대했던 형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그런 형이 마공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검은 기운이 자신의 눈앞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대체 어디서? 왜? 하지만 의문은 의문으로 남을 뿐이었다. 천무역은 금족된 채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장로회의는 밤새 계속되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낼 길이 막혀 있었다.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무진에게 쏠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천무진은 신경 쓰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소봉이 급히 달려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이 남아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천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천무역 공자님 생각이 나서 소봉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마공이었나요? 그랬어. 어떻게? 공자님이.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죽을 먹을 뿐이었다. 소봉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천무진을 지켜봤다. 그때였다. 근처 탁자에서 장로 2명이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천무진의 귀에 들어왔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취봉진 주루 말입니다. 천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무슨 일이요? 또 이상한 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번 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주루 지하에서 수상한 일이 있었다는. 아, 그 일 말이요. 그래서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주루를 인수했다면서요. 관아에서도 수상쩍게 보고 있다던데. 증거가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취봉진,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형님과 관련이 있을까? 천무진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소봉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천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천무진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단단히 맺혔다. 오늘 밤 취봉진에 가봐야겠어. 문파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했다. 천무역이 입을 다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형이 어디서 마공을 배웠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취봉진이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자신의 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검을 허리에 찼다. 밤이 되면 몰래 문파를 빠져나갈 계획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천무진이 문을 열자 설화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화려한 도복이 아니라 검은색의 간편한 옷이었다. 허리에는 검이 차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무진아. 설화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디 가려고? 천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설화연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챈 듯했다. 취봉진. 천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했어. 설화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게. 위험해. 알아. 설화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도 갈 거야. 혼자 보낼 수 없어. 화연아. 무진아. 설화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약지의 천연환이 따뜻하게 진동했다. 이제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 혼자 위험한 곳에 가게 둘 수 없어. 천무진은 설화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거절해도 따라올 것이 분명했다. 알았어. 천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당연하지. 설화연이 환하게 웃었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경공을 펼쳐 지붕 위를 달렸고 담장을 넘어 산을 내려갔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취봉진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지만 경공으로 달리면 한 시간 충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달렸다.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고 숲의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설화연이 천무진을 힐끗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옆 얼굴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천연환을 통해 느껴지는 그의 마음을. 걱정과 불안, 그리고 형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진아, 혼자 짊어지지 마. 설화연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연환에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실어보냈다. 천무진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가 다시 속도를 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설화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산을 내려가고 계곡을 건너자 취봉진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불빛이 군데군데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내려섰다. 경공을 거두고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주루가 어디야? 설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천무진이 멀리 보이는 3층 건물을 가리켰다. 낮에는 술집이고 밤에는 숙박업을 하는 곳이야. 거기에 뭐가 있는데? 지하에 수상한 곳이 있어. 천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아이들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던 곳이야. 설화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들을? 응. 하지만 그건 처리했어. 문제는 새로운 자들이 왔다는 거야. 그들이 천무역과 연결되어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봐야 해. 두 사람은 주루의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자 창고가 보였다. 천무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창고 문을 열었다. 조심해. 천무진이 앞장섰다. 어둠 속에서 천무진은 바닥의 특정 널빤지를 찾아 눌렀다. 철컥. 기관이 작동하며 바닥이 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드러났다. 여기야. 천무진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설화연이 그 뒤를 따랐다. 지하. 횃불이 벽에 걸려 있었고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천무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설화연도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를 따랐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주님의 지시가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이번 달 안에 시작하라고 하셨어. 천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화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몇 명입니까? 일단 10명. 가난한 집 아이들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놈들이다. 천무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설화연의 얼굴도 창백하게 질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교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셨어. 우리를 감독하러. 마교? 쉿. 조용히 해. 그 이름 함부로 내뱉지 마. 죄송합니다. 천마신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강호에 돌고 있어. 300년 만에 다시. 이번에는 정말로 강호가 피로 물들 거야. 천무진과 설화연의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천마신교. 마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했다. 형님이 마교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도 취봉진과 마교, 그리고 형님.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천무진은 설화연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입술에 신호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설화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진은 방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손을 문고리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청위진기가 단전에서 끓어올랐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7명의 사내가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천무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누구냐? 가장 앞에 앉은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나이는 40 남짓이었고 얼굴에는 길게 패인 흉터가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곳에 어떻게? 그때 설화연이 천무진의 뒤로 들어섰다.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자까지? 이놈들, 정파 제자들인가? 그렇다. 천무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감히 하우문의 소굴에 쳐들어오다니. 흉터 사내가 검을 뽑았다. 나머지 6명도 일제히 검을 뽑으며 두 사람을 둘러쌌다. 죽여라. 전투가 시작되었다.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검이 번뜩이며 천무진과 설화연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착했다. 천무진이 먼저 움직였다. 검을 뽑지도 않고 몸을 틀어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손날로 사내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퍽. 사내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설화연도 검을 뽑아 2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창창 금소금이 울렸다. 그녀의 검법은 우아했지만 강렬했다. 태어 검법 2초씩으로 막아내고 3초씩으로 반격했다. 사내 하나가 팔에 상처를 입고 된로 물러섰다. 천무진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맨손으로 3명을 상대했다. 공격을 피하고 맞고 반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한 명의 검을 손으로 잡아채 꺾어버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이놈들. 흉터 사내가 경악하며 후퇴했다. 순식간에 5명이 쓰러졌다. 남은 건 흉터 사내와 부하 1명뿐이었다. 천무진이 천천히 검을 뽑았다. 검신이 은빛으로 빛났다. 이제 끝내자. 흉터 사내가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천무진의 검이 더 빨랐다. 창. 단 한 번의 충돌로 흉터 사내의 검이 튕겨나갔다. 검이 바닥을 굴러가며 멀리 날아갔다. 천무진이 검을 흉터 사내의 목에 댔다. 움직이지 마. 설화연도 마지막 사내를 제압하고 그의 검을 빼앗았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협력했고 단 몇 분 만에 7명 모두를 제압했다. 천무진은 흉터 사내를 바닥에 무릎 꿇렸다. 검은 여전히 그의 목에 대어져 있었다. 묻겠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천무역, 그 이름 아느냐? 흉터 사내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릅니다. 거짓말. 천무진이 검의 힘을 조금 더 실었다. 살짝 베인 목에서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다. 다시 묻는다. 천무역을 안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저희 문주님께서. 흉터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어문의 공자님과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설화연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무슨 거래?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마교와 관련된. 흉터 사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천무역 공자님께서 여기 몇 번 오셨습니다. 지하 더 깊은 곳에 비밀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하라. 하지만 안내하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천무진이 검에 힘을 더 실었다. 여기서 끝이다. 흉터 사내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흉터 사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복도 끝으로 향했다. 천무진과 설화연이 그 뒤를 따랐다. 복도는 더 깊숙이 이어졌고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여기입니다. 흉터 사내가 문을 열었다. 안은 작은 방이었다. 하지만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문양들이 횃불 빛에 불길하게 빛났다. 이건. 설화연이 눈을 크게 떴다. 마교의 문양.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천무진이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읽어 내려가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이들을 납치해서 마교에 넘긴다. 대가로 받은 것은 마공, 비급. 천무진의 손이 떨렸다. 서류 한 장에는 천무역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혈마신법 전수 완료라는 글자가 보였다. 혈마신법. 천무진이 중얼거렸다. 형님이 배운 마공의 이름이. 설화연이 천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진아. 천무진은 서류들을 챙겼다. 이것은 증거였다. 천무역이 마교와 거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더 있나? 천무진이 흉터 사내를 돌아봤다. 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흉터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옥패가 있었다. 이것을 마교에서 보낸 것입니다. 연락용이라고. 천무진이 옥패를 집어들었다. 옥패는 검은색이었고 표면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미세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기. 이것도 가져가겠다. 천무진이 옥패를 품에 넣었다. 그때였다. 흉터 사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크아아. 그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천무진과 설화연이 급히 다가갔지만 이미 늦었다. 독이었나. 흉터 사내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하오무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숨이 끊어진 것이다. 자결용 독이었어. 설화연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입 안에 숨겨뒀던. 천무진은 주검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또 죽였다. 아니, 죽게 만들었다. 무진아. 설화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방을 나섰다. 설화연이 그 뒤를 따랐다.
지하를 빠져나와 주루 밖으로 나왔을 때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고 취봉지는 고요했다. 천무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알았어. 천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이 왜 마공을 배웠는지. 아이들을 대가로. 설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힘을 원했던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천무진이 서류를 꽉 쥐었다. 이제 문파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경공을 펼쳐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천무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형의 비밀을 밝혀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마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300년 만에 강호에 피바람이 불 거야. 문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설화연이 헤어지기 전에 천무진의 손을 잡았다. 무진아, 힘들 거야. 이제부터. 알아.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있잖아. 설화연이 손을 꽉 쥐었다. 천연환이 따뜻하게 진동했다. 우리는 함께야. 고마워. 화연아. 설화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했다. 잘 자. 내일 다시 보자.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천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 천무진은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혈마신법, 아이들과의 거래, 마교의 움직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천무역은 힘을 얻기 위해 마교와 거래했고 그 대가로 취봉진의 아이들을 팔아넘기려 했다. 형님, 천무진의 가슴이 아팠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무리 자신을 냉대했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천무진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내일 아침 문주에게 직접 전할 것이다. 그리고 문파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마교. 천무진은 품에서 검은 옥패를 꺼냈다. 옥패를 바라보자 다시 한기가 느껴졌다. 마기가 미세하게 흐르고 있었다. 천마신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300년 만에 이번에는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천무진은 옥패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침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교가 왜 지금 움직이는 거지? 무엇을 노리는 거야? 그리고 형님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마교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알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강호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천무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준비해야 해. 더 강해져야 해. 마교가 진짜 목적을 드러낼 때 나도 싸울 수 있어야 해. 천무진은 눈을 감고 청위진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라 전신을 순환했다. 손바닥에 옥패 문양이 은은하게 빛났다.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천무진은 잠들지 않았다. 수련에 집중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